제가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법을 소개해드린 영상 기억나시나요? 위산 저하나 소화 문제가 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위장 간의 소화 흡수 문제는 실질적으로 뇌 기능 문제입니다. 한국인의 4명 중 최소 1명이 앓고 있는 이 문제를 매일 겪으면서 불편해하실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것인지 앞으로 보신 이 영상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위산이 분비되거나 장이 소화 흡수하는 것을 누가 조절하나요? 내가? 물론 내가 조절하지만 정확히는 내 뇌인 거죠. 이미 소화의 분비, 위장 간의 소화 흡수와 같이 위장 간을 조절하는 기능을 자율신경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율적으로 조절되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 하고 내가 아닌 뇌가 조절합니다. 그럼 당신의 뇌는 어떠하신가요? 나이를 떠나서 젊은 분들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거나 장내 기능이 안 좋아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것은요, 위장 간의 소화 기능을 조절하는 미주신경 기능을 올리는 것인데요. 이미 미주신경을 강화하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그 영상 위에 카드를 참조해주세요. 가장 효과가 좋은 가글링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과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 제 비장의 방법 중 하나인 구토반사 유도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나이가 먹으면서요. 나이가 먹는 것도 서러운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뇌의 가장 초기 징후 중 하나는 소화불량입니다. 다른 증후는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인데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뇌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뇌가 안 좋은 사람은요 모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내 몸은 이런 거라고 포기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제산제며 소화제를 달고 다니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두뇌 외상으로 인해서 상담을 하게 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요 처음에 느끼는 증상들은 소화불량인 것을 보면 두뇌가 소화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임상적으로도 혹은 논문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하는 뇌기능 저하는 완전한 신경학적 문제나 위장관 질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노화에 따른 일반적인 뇌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기억력 저하는 물론이고 말할 때 단어를 떠올리기 어렵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뇌기능 저하의 가장 일반적인 예이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소화 기능은 불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다리뼈가 부러진 적이 있는데 깁스를 하면요 근육의 활동이 감소되어서 몇 주 안에 근육이 아주 수축합니다. 신경세포도 근육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활성화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잃게 되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두뇌의 10%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두뇌 출력의 90%는요 대뇌와 그리고 신체 사이에 있는 뇌관을 통과하면서요 자율신경을 조절하게 됩니다. 기능을 잃고 있는 뇌가 뇌관에 있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지 않으면 위장간의 활성화가 감소합니다. 기능신경학에서는 미주신경을 강하게 만드는 운동을 통해서 미주신경을 제어시킵니다. 이러한 신경과 뇌 경로는요 근육처럼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과 마찬가지로 신경세포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단 지속적인 자극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두근이 약한 사람은요 근육의 단백질을 생성하여 힘을 키우는 이두근 컬을 수행하여서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약한 신경세포를 자극하면요 더 많은 단백질을 합성시켜 더 강해지고 그리고 다른 뉴런과 더 많은 연결을 만들어서 세포 간의 통신을 개선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의 발달이라고 하면 뇌의 어느 부분에서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장 뇌축과 그리고 그 중간 뇌관에 있는 미주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미주신경 자극법은요 미주신경 경로의 가소성과 기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미주신경 자극법, 미주운동은요 집에서 수행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미주신경이 약하고 그리고 장 뇌축이 손상된 환자에게 다음과 같은 운동들을 처방합니다. 그럼 운동에 앞서 이게 효과적일지 혹은 운동이 보이는 모습만으로 이게 자극이 되는 건지 의심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미주신경 자극법은요 최근에 여러 기계를 통해서 귀나 혹은 혀 자체에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도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이미 소개해드렸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가글링이긴 하지만 심한 가글링입니다. 네, 심한 가글링이 도대체 뭐냐고요? 하루에 물 몇 잔으로 가글 하는데요. 이 가글 방법은 눈에 눈물이 맺힐 때까지 공격적으로 가글링을 하는 것입니다.
미주 운동핵은요, 눈물이 나오게 하는 뇌간에 있는 상부타액 분비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주신경 운동핵이 충분히 자극받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눈물을 맺히게 하는 상부타액 분비액이 자극된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눈물이 나올 만큼 심하게 가글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마치 1kg짜리나 1kg 이하짜리 아령을 들고요, 큰 근육이 자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글링 운동을 마치면 목 근육이 피곤하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약간 지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미주 활성화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자주 반복하시고요. 이렇게 가글링을 하면 입 천장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구개 근육이 활성화되어서요, 미주 운동핵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장신경계로 발화하여 가소성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양치질을 시작하자마자 복부 팽만감이 멈추는 것을 알아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주신경 활성화가 열려져 있는 장막 판막을 닫아서요, 복부 팽창을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법의 총알은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이러한 운동으로 미주신경을 계속적으로 자극하면 신경세포가 서로 분기하여 긍정적인 신경 가소성을 개발하도록 활성화합니다. 제가 이건 굳이 예시로 보여드리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예시로 한번 했다가, 네, 제 모습이 너무, 네, 상상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심하게 눈물이 나오도록 가글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훌륭한 미주신경 자극 방법은 구토 반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구토 반사를 하는 별도의 이런 서랍자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수저 D를 이용해서요, 입천장을 따라서 목젖 있는 곳까지 넣어서 눈물이 찔끔 나올 때까지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예, 잠깐 구토 반사 나오는 것처럼 그러고요. 제 눈에 눈물 맺히는 거 보실 겁니다. 절대로 수저 뒷면이요, 입천장이나 목젖을 상하지 않게 부드럽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가볍게 마사지하는 것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 작업을요, 여러 번 수행하시는 걸 반복하시고요. 최소한 하루 5번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루틴을 정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TV를 볼 때마다, 휴대폰에 카톡을 볼 때마다, 아니면 화장실에 갈 때마다 구토 반사 유도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한 번에 많이 오래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끊어서 하는 것입니다. 빼먹을 뻔했네요. 만약 위장관 기능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있다면 좋은 방법은요, 빨대로 물을 부는 것처럼 붑니다. 물론 심하게 불면 좋긴 한데요, 만약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빨대를 이용해서요, 약간의 공기나 혹은 콩 같은 혹은 견과류를 넣고, 네, 불어서 축구하는 것처럼 축구 경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부는 운동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영상은요, 위장관 기능이 좋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소화 기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될 거고요. 꼭 집에서 매일 규칙적으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의 정보가요,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뇌를 자극한다고? 이거 어디다 꽂으라고 했어? 그래? 코에다 꽂으면 돼? 여기 있으면 내가 자극한다고? 아니 되는데? 귀에다 꽂으면 되는데? 귀에다 이렇게 꽂으면 되는가?